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사의 재판 참여를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수사검사 참여 원칙, 서현욱 검사예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었고요. 결국 수원지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공판 참여를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막혔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서현욱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내부 글까지 올렸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 서현욱 검사는 결국 이화영과 관련된 갖은 의혹을 수사해서 최종 유죄까지 이끌어냈던 검사입니다. 동료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 검사들의 반발도 함께 보시죠. 박현철 광주지검장. 직무대리 승인 번복해 불허하는 이유 알기 어렵다. 수사 기소한 검사가 책임지고 공판 업무 해야 된다. 공복숙 서울고검 검사. 수십 건씩 진행 중인 재판 한두 건만 직권이 해제돼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동료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또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허한 이유. 자, 아마 직무대리 불허한 경우가 이전에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승인을 했다가 이걸 또 취소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역사는 검찰 역사상에 없었을 것이다 보고, 일단 이제 중요 사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판 검사는 재판만 들어가는 검사거든요. 그러면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검사가 들어가서, 특히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제일 잘하는 게 수사검사 아닙니까? 그 재판에 참여해야지 유죄 판결 이끌어낼 수 있죠. 근데 공판검사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사건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또 공판 참여하려고 하면 기소된 그 기록을 다 꼼꼼히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공판검사가 재판이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막기 위해서 수사검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직무대리 발령 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서현욱 검사는 수원에서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다고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좌천됐잖아요. 고검으로 좌천됐어요. 그럼 고검으로 좌천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직무대리 발령 받아가지고 공판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또 직무대리 발령이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취소하면서 들어가지 마라, 이거 자체는 결과에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은 대충 해라.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화영이 쪼개기 후원이었지, 이중 사건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계는 있겠죠. 근데 밑에서도 알아서 기는 거죠. 그래서 대충 재판하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죄가 나오면 좋겠다. 아마 무죄 나오면 또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또 PR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자체는 아무리 이제 검찰개혁을 매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퇴보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관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무슨 또 재판이지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때 그 발언 준비됐습니다. 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고.
2심과 3심 모두 재판부 모두 다 큰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연어 몇 조각에 회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면 저 연어 파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조경 변호사님 좀 굳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오해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죄를 바라고 대검이 알아서 뭐 긴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 견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검사를.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부득부득 참여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굳이 왜 참여를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증거관계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수사가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도 많고 공판정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도 충분히 이제 수사 기록을 봤을 겁니다. 확인할 거고요.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전체를 다 고려해도 특히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파견돼서 이렇게 많이 관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개 중요 사건에서도 사건 초반에 공판 검사가 사건 이해나 증거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하다가 본인 파견지에 본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철회하고 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뭐 사회에 따라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유난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많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부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그 이후 최근에 KH 부회장이 완벽히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뭐 연어 파티 그 진술 세미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인정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대부분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에 완벽히 반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 재판의 핵심은 관련된 내용의 허위 증언이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와 검찰이 판단한 거죠. 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결과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알아서 뭐 이런 판단했다거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판단했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뜨거운 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